자, 이번 차시는 공복 혈당이 중요할까요? 식후 혈당이 중요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혈당,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이라고 했으니까 혈당이 주제가 되겠네요. 혈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그래서 혈당과 관련된 당뇨병의 기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진단 기준, 치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왜 그런 치료가 필요한지, 또 그 당뇨병의 합병증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건강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차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혈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혈당, 피 안에 당이 있는 거죠. 자, 피 안에 당이 있는데 이 당은 포도당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포도당의 농도가 적으면 저혈당, 많으면 고혈당, 고혈당이 계속 지속되면 당뇨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혈당은 피 안에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빨간색이죠. 우리가 빨간색 피를 적혈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 안에 덩어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빨간 피, 하나 하얀 피, 그 다음에 피를 먹게 하는 그런 혈구가 있는데, 빨간 피를 적혈구, 하얀색 피를 백혈구, 피가 더 이상 흐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출혈되지 말라고 하는 게 혈색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덩어리가 되는데 가장 많은 게 적혈구입니다. 이 적혈구 빨간색은 에너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게 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게 혈당인데, 혈당은 보통 아시는 것처럼 먹어서 식사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당은 식사에 의해서 달라지고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발산돼 버리니까 운동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은 식사하고 운동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식사하고 운동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 혈당을 항상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걸 관리해줘요. 그런 인슐린에 대한, 그래서 혈당을 얘기할 때는 인슐린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성,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혈당, 인슐린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혈당, 인슐린, 뭐 이제 알겠어요. 혈당과 인슐린, 그냥 보통 생각해도 당뇨병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당뇨병은 말을 이렇게 단어를 풀어서 보면 소변에 당이 있는 병이죠. 근데 소변에 당이 있는 병인데 우리가 당뇨병을 소변으로 검사하지 않아요. 혈액으로 검사하죠. 왜 그러냐면 소변에 나갈 정도면 혈액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혈액으로 검사하게 되는 게 이제 당뇨병 진단인데, 자,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당뇨병의 타입 두 가지 종류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뇨는 당은 식사를 해서 식사를 하시면 위에 들어가잖아요. 위에 들어가면 죽처럼 이제 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죽처럼 막 풀어 헤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에너지가 바로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로 들어간, 위에 들어간 죽처럼 된 게 피로 흡수될 때는 당의 형태로 피 안에 있어요. 음식이 피 안에 당의 형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당의 형태로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면 이 혈액에 있는 당하고 인슐린이 만났을 때 그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만 있어도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인슐린만 있어도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에너지를 생각할 때 혈당은 불을 피울 때 나무와 같다. 이 인슐린은 나무만 있어서 불타지 않잖아요. 불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불씨에 해당하는 게 인슐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불씨가 합쳐져야 불이 된다, 불은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1형 당뇨는 뭐냐면, 식사를 하셨어요. 위에 갔어요. 위에 간 음식물이 피 안에 당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 췌장에서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당은 에너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나갑니까? 피 안에 계속 있을 수 없고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당뇨죠. 자, 소변으로 나갈 때 어디를 거쳐서 나가냐면 신장을 거쳐서 나가죠. 자, 신장을 거쳐서 나가는데 아까 제가 나무가 불이 탔을 때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큰 나무통에 불이 활활 탔어요. 남는 건 재, 한 줌의 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는 굉장히 작아요, 알갱이가. 그러니까 심장을 통해서 이 재, 작은 알갱이가 나갈 수 있는데 당은 나무 토막이라며요. 그러니까 이 나무 토막이 심장을 통해서 나가니까 심장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다 그러면 아, 심장이 망가지겠구나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1형 당뇨는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래요. 그럼 치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슐린을 맞아야죠. 인슐린이 밖에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야죠. 인슐린은 전 세계가 아직은 먹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다 주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치료를 한다 그러면 아, 주사를 맞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도 식사를 하셨어요. 위에 갔어요. 그다음에 혈액에 피의 형태로 당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이 작게 나오거나 정확하게 나와도 제 양이 나와도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이 예전에 비해서 남게 되는 거죠. 1형처럼 하나도 당이 쓰이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아주 건강할 때 인슐린이 정상일 때보다는 당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는 밖으로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찔끔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식이 조절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식이 조절 안 되시는 분들 운동하시라고 그래요. 운동하시면 에너지가 계속 나가니까 당이 계속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형 당뇨는 운동을 하시고 식이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 약이 있어요. 그건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세요. 그러다가도 더 이상 안 돼.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슐린 치료를 한다 그러면 1형 당뇨이거나 2형 당뇨의 아주 중증이구나 또는 오래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식이와 운동과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혈당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처음에 당뇨병은요 소변에 당이 있는 건데 소변 검사로 안 해요. 피 검사로 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피 검사가 3가지입니다. 오늘은 2가지만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공복혈당입니다. 이 공복혈당은 공복이니까 최소한 8시간 이상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시고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시는데 국가건강검진은 이렇게 공복혈당만 검사를 해주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당을 드셔요. 드신 다음에 2시간에 피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식사를 하시면 2시간까지 혈당이 쫙 올라가요.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갈 때까지가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까지 혈당이 가장 높은 상태를 보기 위한 그런 검사가 되겠죠. 자, 공복혈당을 먼저 보면 공복혈당은 정상과 전 단계, 정상 B겠죠. 당뇨병, 요 3단계가 이제 우리를 보시면 되는데 정상은 100 미만입니다. 혈당은 100 미만이니까 얼마까지가 정상이겠습니까? 99까지가 정상입니다. 전 단계는요 100에서 125까지가 정상입니다. 당뇨병은요 126부터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하루에 한 번만 검사해서 어느 날 하루 당이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검사해서 진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 똑같이 이틀에 걸쳐서 뭐 3일에 걸쳐서 똑같이 당의 형태가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의 1차 검사만으로 진단하지 않고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했는데도 당뇨병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병으로 진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당뇨병으로 가기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식후 2시간 혈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를 하시고 검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치가 높아져 있겠죠. 14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39까지가 정상이에요. 전 단계는 좁습니다. 140이죠. 140에서 199까지. 전 단계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여기에 써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당화혈색소라고 얘기합니다. 혈색소는 적혈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피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 안에 있는 빨간 피에 있는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에 딱 붙어 있어요. 당이. 그렇게 있는 거를 검사하는 게 당화혈색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2가지를 공복혈당, 2시간 혈당인데 자, 우리가 이 검사를 했는데 당은 식사에 따라서 운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당의 변화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슐린은 우리 피 안에 혈액 안에 이 혈당을
항상성, 항상 비슷하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항상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많이 나오다가 조금 나오다가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혈당의 변화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혈당 스파이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를 하셨어요. 그럼 혈당이 쫙 올라가. 그 다음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 혈당이 쭉 떨어져요. 우리가 가끔 보면 식사 때를 놓치면 배가 너무 고프신 분, 이렇게 손 떠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혈당 증세를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분들은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시면 정상화되는데 식사를 하시면 손 떨다가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많이 들어왔다가 다 해결을 했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혈당을 쫙 낮추죠. 쫙 낮추니까 배가 고플 때 손을 떠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렁출렁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인체는 항상 어떤 거든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시면 아우 나 저혈당 손 떠는 것 같다. 손 떨림이 있네. 이런 분들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당뇨가 아니지만 그래도 당뇨병으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죠. 자, 공복 혈당이 중요해요, 식후 혈당이 중요해가 이번 차시의 주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도 중요하고 식후 혈당도 중요한데 우리 국가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만 검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복 혈당이 전 단계에 있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2차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에 가서 식후 혈당도 한번 검사하시는 것 또는 당화혈색소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화혈색소도 검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당뇨병의 진단 기준과 조절 목표라고 했는데 진단 기준은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조절 목표는 뭘까?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조절 목표는 당뇨병 환자는요. 당뇨병만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뇨병 있는 분들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같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같이 오면 더 위험하잖아요. 당뇨병만 있는 분보다 당뇨병, 고혈압이 같이 있는 분이 심혈관계 위험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절 목표, 요때까지는 요 목표까지는 반드시 낮춰라 하는 게 조절 목표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을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병이 같이 만성 질병 다른 것이 같이 있을 때는 더 위험하다. 이런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해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은 혈액에서 당으로 보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죠. 에너지가 아니라 이때는 에너지 근원,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에너지원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돼 있죠. 자, 췌장이 늙어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또는 인슐린이 나와도 제대로 나와도 재기능을 못해요. 인슐린이 왜 재기능 못하겠습니까? 인슐린도 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뇨병은 생길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혈당이 남는 혈당이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당뇨병인데 이 고혈당 시기를 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 2030 세대는 인슐린이 과다하게 나오고 시간이 따라서 지나면서 인슐린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혈당 스파이크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2030 세대에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해보면 2030 세대들이 당뇨병의 발생 발생 변화도가 50대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4, 5년에 비해서 50대는 10% 발생을 했다면 더 많이 발생을 했다면 20, 30대는 4, 50%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2030 세대들의 시기를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검사 결과 정상 A 수치에서 벗어난다면 그러니까 우리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 검사를 하잖아요. 그 공복혈당 검사에서 100이 나온다면 100부터가 전 단계니까요. 100이 나온다면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시작된 거죠. 발생한 건 아닙니다. 자, 위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은 나중에 후유증, 심내혈관 후유증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식이 조절이 잘 안 되신다거나 운동을 좀 어려우신다거나 아니면 혈당 스파이크 증상을 좀 보이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나이가 좀 더 젊다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지시겠죠.
그래서 이 공복 혈당과 관련된 그 수치에서 정상 B에 해당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건강 보장을 생각하셔야죠. 건강도 생각하셔야지만 건강 보장도 함께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